따르릉 따르릉. 한 통의 전화 때문에 모든 게 변해버렸습니다. 평생 바친 제 삶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새벽 4시 알람 시계가 울리기 전에 복자는 이미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74세의 몸이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이 시간에 깨어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지 오래였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30년 동안 복자에게 새벽은 오롯이 자신만의 시간이었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복자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며느리 세미와 아들 지훈이 깨면 안 되니까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쌀을 씻으며 복자는 오늘도 어제와 같은 하루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밥솥에서 김이 올라오는 소리, 냉장고에서 반찬통을 꺼내는 소리, 모든 것이 조용했죠. 오늘은 뭘 해드릴까 복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냉장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제 세미가 어머님이 만든 나물 반찬은 너무 짜다고 말한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간을 더 약하게 해보려고 했습니다. 도마 위에서 물을 썰고 있는데 문득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등이 많이 굽어 있었고 손등에는 검버섯이 늘어나 있었죠.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나 복자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6시가 되자 복자는 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세미가 즐겨 먹는 김치볶음, 그리고 손자 하륜이를 위한 계란말이까지. 각자의 취향을 모두 기억해서 준비하는 것이 복자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죠. 가족이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복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7시 반 가족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온 것은 하윤이었죠.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윤이의 밝은 인사에 복자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 하윤이 잘 잤니? 할머니가 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 만들어 놨어. 세미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어머님, 벌써 일어나셨어요? 항상 미안해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세미의 표정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죠. 복자는 그런 세미를 보며 괜찮다는 듯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난 원래 일찍 일어나는 게 좋아. 어서 앉아서 밥 먹자. 지훈이 마지막으로 나타났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한 인사와 함께 신문을 펼쳐보기 시작했죠. 복자는 아들의 그런 모습이 익숙했습니다. 바쁜 직장인이니까 아침에는 여유가 없을 수밖에 없다고 이해하려고 했거든요. 식탁에 앉은 가족들을 바라보며 복자는 오늘도 보람을 느꼈습니다. 비록 자신은 마지막에 앉아서 식사를 시작하지만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죠. 난 태어날 때부터 어미였나 보다 복자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었다고 여겼습니다. 아침 식사가 한창일 때 세미는 평소와 다름없이 상냥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님, 오늘 반찬 정말 맛있어요. 특히 이 나물 반찬, 간이 딱 좋네요. 복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죠. 어제 간을 줄여서 만든 보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미의 다음 행동은 달랐습니다. 하윤이가 나물 반찬을 먹으려고 젓가락을 뻗자 세미는 재빨리 하윤이의 손을 막았죠. 하윤아, 이건 너무 짜니까 먹지 말고 이 김 먹자. 할머니가 맛있는 김 구워주셨잖아. 복자는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방금 전에 간이 좋다고 칭찬했는데
왜 손자에게는 짜다고 하는 걸까요? 할머니 음식은 할머니가 드세야 해요. 하윤이는 엄마가 챙겨준 음식 먹자 세미는 웃으면서 말했지만 복자에게는 날카로운 칼날 같았습니다. 하윤이는 엄마 말을 듣고 김을 먹기 시작했죠. 복자가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들은 그렇게 하윤이의 식탁에서 하나씩 사라져 갔습니다. 지우는 신문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미묘한 상황을 눈치채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모른 척하는 건지 알 수 없었죠. 복자는 아들에게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아침부터 집안 분위기를 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회사 일이 많아져서 요즘 정말 바빠요. 어머님이 집안일을 다 해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세미의 말은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같았지만 복자에게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마치 복자가 가정부 역할을 맡은 것처럼 느껴졌죠. 식사를 마친 후 세미는 화장을 하러 들어갔고 지우는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복자는 혼자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에 잠겼죠.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며느리가 손자 건강을 생각해서 그런 건데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서운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윤이가 복자 옆으로 와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 반찬이 더 맛있어요. 복자는 하윤이를 안아주며 미소를 지었죠. 우리 하윤이가 할머니 편이구나. 고마워. 하지만 그때 세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윤아, 할머니 귀찮게 하지 말고 이리 와서 가방 챙기자. 복자는 설거지하는 손을 잠시 멈췄습니다. 손자와의 소소한 대화마저 귀찮은 일로 여겨지는 것 같았거든요. 가족들이 모두 나간 후 복자는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자신이 만든 반찬들이 거의 그대로 남아 있었죠.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복자는 혼잣말을 하며 남은 반찬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순간 복자는 자신이 이 집에서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아직은 가족을 위한 희생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이틀 후 오후 복자는 하윤이와 함께 거실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윤이가 할머니, 재미있는 동영상 보여드릴게요. 라며 세미의 휴대폰을 가져왔죠. 세미는 샤워를 하고 있었고 지우는 아직 퇴근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할머니, 이 동영상 정말 웃겨요. 고양이가 춤을 춰요. 하윤이는 신나서 휴대폰 화면을 복자에게 보여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동영상을 재생하려는 순간 휴대폰 화면 위쪽에 알림창이 하나 떴죠. 복자의 시선이 그 알림창에 멈췄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였는데 보낸 사람은 세미의 직장 동료로 보이는 여자 이름이었죠. 그런데 메시지 내용이 복자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집 개 또 지적 키읔 진짜 시끄럽다. 복자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알림창 옆에 있는 작은 프로필 사진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그 사진은 바로 복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지난달 가족 나들이에서 찍은 사진에서 복자 혼자만 오려낸 것 같았어요. 사진 속의 복자는 억지로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피곤했지만 가족들을 위해 억지로 미소를 지었던 그 표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그런데 그 사진이 세미의 휴대폰에서는 개의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얼굴이 하얘졌어요. 하윤이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지만
복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진 느낌이었죠. 복자는 천천히 휴대폰을 하윤이에게 돌려주었습니다. 하윤아, 이 휴대폰 엄마한테 갖다 드려. 할머니는 잠깐 쉬게 복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윤이가 화장실로 휴대폰을 가져간 후 복자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본 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 됐죠. 내가 걔라고? 복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상황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세미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 아들 앞에서는 다르게 행동하는 것, 손자에게 복자의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 모든 것이 이제야 이해됐죠. 복자는 손을 떨며 가슴을 쥐었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아들을 키우고 7년 동안 며느리와 손자를 돌보며 살아온 자신이 그들에게는 그저 개였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서 세미가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윤아, 엄마 휴대폰 고마워. 세미의 평소와 다름없는 밝은 목소리가 복자의 귀에는 소름 끼치게 들렸죠. 복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세미의 휴대폰에서 본 그 억지 웃음을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정말 개였구나. 복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복자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자신의 존엄을 되찾아야 한다고. 다음 날 아침 복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3시부터 잠이 오지 않았거든요. 어제 본 충격적인 장면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복자의 마음은 오히려 차분해져 있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 아침을 준비하면서도 복자의 생각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이제 그만하자. 더 이상은 안 돼. 복자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고. 아침 식사 시간, 세미는 여전히 상냥한 척했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이렇게 맛있는 밥상을 차려주시고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복자에게는 그 말이 더 이상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죠. 세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괜찮다. 원래 하던 일이니까. 복자는 짧게 대답했어요. 평소와 달리 길게 설명하거나 겸손해하지 않았죠. 세미는 복자의 달라진 반응을 눈치챘는지 잠깐 복자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곧 무관심한 표정으로 돌아가더군요. 가족들이 모두 나간 후 복자는 옷장에서 가장 좋은 옷을 꺼냈습니다. 결혼 30주년 때 아들이 사준 정장이었죠. 그동안 아껴두고 특별한 날에만 입었던 옷이었어요. 오늘이 바로 그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복자는 화장도 평소보다 정성껏 했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보니 74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품이 있는 모습이었어요. 나도 한때는 예뻤는데. 복자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전 10시 복자는 동네 부동산에 찾아갔습니다. 부동산 사장은 복자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죠. 어머님, 오늘 특별한 일이라도 있으세요? 정장을 입고 오시니까 뭔가 달라 보이네요. 네, 정말 특별한 일이에요. 복자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집을 팔려고 합니다. 오늘부로 매물로 내주세요. 최대한 빨리 제값 받고 팔고 싶어요.
부동산 사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집을 파신다니 혹시 가족분들과 상의는 해보셨나요? 제 집이에요. 제 명의로 되어 있고 제가 결정할 일입니다. 복자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죠. 빨리 처리해 주세요. 시세대로 받을 수 있다면 조건은 따지지 않겠습니다. 부동산에서 나온 복자는 곧바로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곳에 나누어 저축해둔 돈들을 모두 하나의 통장으로 합치려고 했어요. 은행 직원은 복자의 요청을 들고 놀랐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큰 금액을 한 통장으로 합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앞으로 제가 직접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도 새로 설정하고 싶어요. 복자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새 비밀번호는 자신의 생일로 설정했죠. 그동안은 항상 아들이나 손자의 생일을 비밀번호로 썼었는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모든 절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복자는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첫 번째 단계는 끝났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세미와 지훈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확히 알아봐야 했거든요. 복자는 휴대폰을 들고 세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지막 테스트를 해볼 시간이었죠. 오후 2시 복자는 마음을 다잡고 세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벨이 여러 번 울린 후에야 세미가 받았어요.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세미의 목소리에는 살짝 귀찮다는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복자는 평소보다 힘없는 목소리를 냈어요. 세미야, 갑자기 몸살이 너무 심해서 일어날 수가 없겠다. 어지럽고 속도 메스껍고 실제로는 멀쩡했지만 복자는 아픈 척 연기를 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세미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왜 갑자기 그러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셨잖아요. 나도 모르겠다. 아침부터 계속 일해서 복자는 목소리에 더 힘을 빼고 말했습니다. 혹시 일찍 들어올 수 있을까? 하윤이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인데 내가 이 상태로는. 어머님, 저 오늘 정말 중요한 회의가 있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회식도 있고요. 세미의 목소리가 점점 짜증스러워졌습니다. 좀 참으시면 안 될까요? 지훈 오빠한테 전화해 보세요. 복자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해 봤어요. 세미야, 정말 힘들다. 병원에라도 가야 할 것 같은데. 어머님, 진짜 곤란해요. 오늘만큼은 정말 안 돼요. 저 팀장님이 직접 지시한 회의라서 빠질 수가 없어요. 세미는 더 강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냥 약 드시고 누워 계세요. 하윤이는 학원에서 늦게 와니까 괜찮을 거예요. 전화를 끊은 복자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세미에게 자신은 정말 별것 아닌 존재였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죠. 잠시 후 복자는 아들 지훈에게도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이라면 다를까 하는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말이죠. 아들아, 엄마야.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지금 회의 중인데 지훈의 목소리도 바쁘다는 뉘앙스가 가득했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어지럽고 토할 것 같고 그래서 엄마, 그러면 병원 가세요. 세미한테 말씀드렸어요? 세미는 회의랑 회식 때문에 못 온다고 하네. 잠깐의 침묵 후 지훈이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하지만 저도 오늘 정말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요. 내일까지 기다려 주시면 안 될까요?
정 안 되면 택시 타고 병원 가세요. 복자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아들마저도 자신보다는 일이 더 중요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응급 상황이었다면 자신은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을 거예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윤이가 학교에서 돌아온 거였죠. 할머니, 저 왔어요. 하윤이의 밝은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복자는 재빨리 평상시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우리 하윤이 왔구나. 학교는 어땠니? 하윤이는 복자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오늘 미술 시간에 가족 그림을 그렸어요. 할머니도 그렸어요. 하윤이가 보여준 그림에는 4명의 가족이 그려져 있었어요. 복자, 지훈, 세미, 그리고 하윤이 자신. 그림 속에서 복자는 가장 크게 그려져 있었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복자는 그 그림을 보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적어도 하윤이에게만은 자신이 소중한 존재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큰 결심이 섰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자신이 존엄을 되찾아야 한다고. 사흘 후 저녁 복자는 평생 차린 밥상 중 가장 정성스러운 상을 준비했습니다. 지훈이 좋아하는 갈비찜, 세미가 즐겨 먹는 새우튀김, 하윤이를 위한 동그랑땡까지. 마치 명절이나 생일처럼 푸짐한 상차림이었죠. 어머님, 오늘 무슨 특별한 날인가요? 세미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음식을. 특별한 날이지. 아주 특별한 날이야. 복자는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어요. 평소와 다른 복자의 분위기를 눈치챈 지훈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자리에 앉자 복자도 마지막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평소와 달리 복자는 식사를 시작하지 않고 가족들을 하나씩 바라봤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복자의 말과 함께 식사가 시작됐죠. 하지만 복자만은 젓가락을 들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엄마, 왜 안 드세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잠깐만. 할 말이 있어서 복자는 조용히 말했어요. 식탁 위의 분위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복자는 세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세미야, 며칠 전에 내 휴대폰에서 내 이름을 봤다. 세미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내 휴대폰에 내 이름이 개로 저장되어 있더구나. 복자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했죠. 세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얘졌습니다. 지우는 포크를 떨어뜨리며 그게 무슨 소리야? 라고 물었어요. 하윤이가 동영상을 보여주려다가 우연히 본 거야. 카카오톡 알림이 떴는데 우리 집게 또 지저라는 메시지와 함께 내 사진이 프로필로 되어 있었지. 복자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세미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지훈의 얼굴에는 충격과 분노가 동시에 스쳐갔습니다. 장난이라면 왜 내가 부를 때마다 개가 짖는다고 친구들한테 문자를 보낸 거니? 복자는 계속 말했어요. 내가 아픈 척하고 전화했을 때도 너는 회식이 더 중요했지. 어머님, 그게 아니에요. 세미는 더듬거리며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아니라면 뭐가 맞는 말인지 설명해봐. 복자의 목소리에는 30년 동안 쌓인 상처와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지훈이 세미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세미야, 이게 정말이야? 어떻게 우리 엄마를... 오빠, 잠깐만요.
제가 설명할게요. 세미는 당황한 채로 말했습니다. 정말 장난이었어요. 친구들이랑 그냥 재미로. 재미로? 복자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74살 늙은이를 개라고 부르는 게 재미있었니? 하윤이는 어른들의 대화를 이해하지 못한 채 불안한 표정으로 복자를 바라봤어요. 할머니, 왜 울어요? 복자는 그제야 자신의 뺨에 눈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윤아, 괜찮다. 할머니는 괜찮아. 지훈이 세미에게 다가가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당장 사과해. 어떻게 이런 일을. 지훈아, 복자가 아들을 말렸습니다. 이제 사과는 필요 없어. 이미 늦었거든. 복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는 더 이상 이 집의 어미가 아니야. 그리고 하윤이의 할머니도 아니고. 엄마, 무슨 소리예요? 지훈이 놀라서 복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손 놔라. 지훈아, 복자는 조용히 말했어요. 너도 마찬가지야. 내가 아플 때 일이 더 중요했잖니. 복자는 현관 쪽으로 걸어가면서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개는 주인을 다시 찾지 않는다. 현관문이 찰컥하고 닫히는 소리와 함께 복자는 30년 동안 살아온 집을 떠났습니다. 복자는 집을 나와 동네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계속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지훈과 세미에게서 온 전화였죠. 문자 메시지도 계속 왔습니다. 엄마, 집에 들어오세요. 이야기합시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돌아와 주세요. 하지만 복자는 더 이상 그들의 말을 들을 마음이 없었어요. 대신 휴대폰으로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어머님. 집 매매건은 어떻게 할까요? 계속 진행하세요. 최대한 빨리 처리해 주시고 계약이 끝나면 연락 주세요. 복자는 또 다른 전화를 걸었어요. 여동생 은영에게였습니다. 언니, 갑자기 전화해서 미안해. 부탁이 하나 있어. 무슨 일이야, 복자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나 며칠 동안 너희 집에 있어도 될까? 설명은 나중에 할게. 은영은 복자의 심각한 목소리를 듣고 바로 알아차렸어요. 그래, 언제든지 와. 내가 지금 마중 나갈까? 고마워, 은영아. 택시 타고 갈게. 복자가 은영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9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은영은 복자를 보자마자 안아주었어요. 언니, 무슨 일인지 말해봐. 복자는 은영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개라고 부른 것, 아들이 자신보다 일을 우선시한 것, 그리고 오늘 밤 일어난 모든 일들을 말이죠. 은영은 복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했어요.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언니가 그 집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제 됐어, 은영아. 나도 이제 깨달았거든. 희생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다음 날 아침, 복자는 변호사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젊은 변호사 최영재가 복자를 맞이했어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재산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유언장도 작성하고 싶어요. 복자는 변호사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집을 팔아서 나온 돈과 저축해둔 돈으로 신탁을 만들어서 손자 하윤이에게만 상속이 되도록 하고 싶다고 했어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하윤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부모가 건드릴 수 없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하윤이가 20살이 되면 저에 대한 진실을 알려주세요. 변호사는 복자의 의도를 이해했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신탁 조건을 그렇게 설정하면 됩니다. 그날 저녁 복자는 지훈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아, 엄마야. 엄마, 어디 계세요? 집에 들어오세요. 들어가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게 마지막 통화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집은 이미 팔렸어. 다음 주에 이사 나가야 할 거야. 그리고 내 재산은 모두 하윤이 명의로 신탁을 만들었다. 지우는 한참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엄마, 정말 이럴 거예요? 너희에게는 더 이상 줄 것도 받을 것도 없다. 하윤이에게만 할머니의 사랑을 남겨둘게. 복자는 전화를 끊고 휴대폰 번호도 바꿨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연결고리를 끄는 거였어요. 한 달 후, 복자는 동해안의 작은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원룸이었지만 복자에게는 궁전 같았어요. 아무도 자신을 며느리 또는 할머니로 부르지 않는 곳이었거든요. 복자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동네 복지관에 가는 것이었어요. 사진 동호회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사진 동호회에 가입하고 싶어서 왔어요. 네, 좋아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복자입니다. 박복자 씨, 반가워요. 복자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신을 이름으로 불러준 거였거든요. 어머님도 할머니도 아닌 그냥 박복자 씨로 말이죠. 사진 동호회 사람들은 모두 친절했습니다. 복자와 비슷한 나이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들은 복자가 어디서 왔는지, 가족이 어디 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진을 찍는 즐거움을 함께 나누려고 했죠. 박복자 씨, 카메라는 처음이세요? 동호회 회장인 이순자 할머니가 물었어요. 네, 처음이에요. 배우고 싶어서 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알려드릴게요. 복자는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취미를 가지게 됐어요. 매일 아침 바다로 나가서 일출을 찍고 갈매기들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는 순간 어부들이 배를 끌고 들어오는 모습, 모든 것이 새로웠어요. 어느 날 복지관에서 복자의 사진을 전시했습니다. 바다의 하루라는 제목으로 복자가 찍은 사진들이 벽에 걸렸어요. 동네 사람들이 와서 복자의 사진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박복자 씨 정말 재능이 있으시네요. 이 사진 정말 아름다워요. 전문가 같아요. 복자는 그런 칭찬을 들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저녁이 되면 복자는 바다가 보이는 창가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가끔 하윤이 생각이 나기도 했지만 더 이상 슬프지 않았어요. 하윤이는 복자가 남겨준 신탁으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나는 이제 박복자야.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그냥 박복자. 복자는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거울 속의 복자는 더 이상 억지로 웃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고 편안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몇 달 후 복자는 사진 콘테스트에서 상을 받았어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의 일출 사진이었습니다. 시상식장에서 복자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이 상을 받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74세에 새로운 꿈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존엄을 지키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이죠. 박수 소리가 복지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복자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이제야 나는 나로 살 수 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복자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그 바람은 자유의 바람이었어요. 더 이상 누구를 위해 희생하지 않고 오롯이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는 자유 말이죠. 복자는 카메라를 들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렌즈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세상을 담는 자신도 더없이 소중했습니다.